악! 지훈의 비명이 면회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퍽! 오태강 중위의 군화가 유리창 아래로 뻗어나가 24살 병사의 허벅지를 세게 찼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전직 특전사 출신인 그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연예객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지금 제 동생을 때렸잖아요. 여긴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여자가 끼어들 일 아니죠?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야, 서진이.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위치에 보내라. 지금 간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부대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태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체가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시간은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을비가 청아기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로 굵은 빗방울들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들기며 쓸쓸한 소리를 냈죠. 면회소 앞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량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빗물이 웅덩이를 만들며 고여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검정 가디건 위로 후드를 올리고 면회소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보온병에서는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어요. 32살의 그녀 얼굴에는 특전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다부진 어깨선이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날카로운 눈매 속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면회소 안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길게 늘어선 플라스틱 의자들과 유리창으로 막힌 면회 공간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벽면에는 면회 수칙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천장의 환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죠. 서진은 발걸음을 천천히 옮겨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그녀는 보온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지훈아.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24살 윤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 왼쪽에는 시퍼런 멍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청하사단 특임대대 소속 병사인 그는 원래도 마른 편이었지만 오늘 보니 더욱 야위어 보였죠. 스포츠형으로 짧게 자른 머리 아래로 피로에 지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지훈은 서진을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굳어버렸어요. 왼쪽 광대뼈 부근의 멍이 웃을 때마다 당기는 듯 했습니다. 누나, 나 괜찮아. 지훈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고통이 묻어났어요. 오른쪽 눈 아래쪽 멍 자국이 특히 심했고 입술 한쪽 끝에는 갈라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잖아.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왼쪽 광대뼈 부근의 멍은 며칠 된 것 같았지만 입술 끝의 상처는 비교적 최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 옆쪽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랬어? 서진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아니야, 누나. 그냥 훈련 중에.
훈련 중에 얼굴을 이렇게 다쳐? 지훈아, 누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서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특전사 시절 수많은 부상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상처는 우발적인 사고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이 잠깐 면회소 입구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괜찮다니까. 누나가 걱정할 일 아니야.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지훈아, 너 지금. 그때였어요. 쾅! 면회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화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36살의 오태강 중위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장교복은 흠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는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구두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죠. 하지만 그 얼굴에 걸린 미소는 어딘지 차가웠고 눈빛에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오태강은 들어오자마자 면회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앉은 자세가 그게 뭐야? 병사 윤지훈. 오태강의 목소리가 면회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면회객들까지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이 깜짝 놀라며 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기불량이야, 완전히. 손 내리고 똑바로 서. 오태강이 유리창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권위를 앞세우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입꼬리에는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일어서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세를 잡기도 전이었어요. 오태강은 참을성 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이래서 요즘 신병들은 말이 안 돼. 면회 중이라고 해서 군기가 빠져도 되는 줄 알아?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면회 시간인데 왜 이렇게. 민간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오태강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훈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군인이 면회 중에도 느슨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이게 특임대대 수준이야?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오태강의 군화가 유리창 아래쪽 틈으로 뻗어나가 지훈의 허벅지를 세게 찼어요. 그 소리가 면회소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는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면회소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특전사 시절 단련된 그녀의 기운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왔어요. 다른 면회객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면회소 안의 공기가 급격히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태강이 느긋하게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면회객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지금 제 동생을 때렸잖아요. 서진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훈은 여전히 허벅지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며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태강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자를 우습게 보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장교복의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누님, 여긴 민간인 말 끼어드는 곳 아닙니다. 그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오태강은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거만하게 서 있었어요. 면회소 안에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졌습니다. 특전사 시절 그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병사 동생이야. 그래서요? 오태강이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긴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여자가 끼어들 일 아니죠.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단련된 그녀의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주변 공기가 급격히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입 닥쳐요. 군기 핑계로 폭력하는 건 범죄야.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녀의 두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오태강은 그 모습을 보더니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범죄라고요? 군대에서 군기 교육이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요? 애한테 발로 차는 게 교육이에요? 애라고 하셨나요? 윤지훈 병사는 엄연한 군인입니다. 군인은 언제 어디서든 군인다워야 해요. 오태강이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허벅지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렇지, 윤지훈 병사?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제발.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사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진이 지훈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밝고 씩씩했던 지훈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니. 지훈아, 괜찮아. 누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 진짜 괜찮다고. 그냥 들어가. 입 닥쳐. 조용히 있어. 오태강의 고함 소리가 면회소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서진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제 동생한테 입 닥치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상급자거든요. 그리고 면회 시간도 끝났습니다. 오태강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몇 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긴급 상황입니다. 윤지훈 병사가 면회 중 군기 위반을 저질렀으니까요. 오태강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향해 손짓했어요. 윤지훈 병사, 즉시 복귀. 지훈이 망설였습니다. 서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지훈아, 가지마. 서진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미안해. 나 들어가야 해. 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벅지를 찬 곳이 아직도 아픈 듯 절뚝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서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윤지훈 병사, 빨리. 오태강이 재촉했습니다. 지훈이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서진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잠깐, 지훈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태강이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문 밖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지훈이 뒤를 돌아보며 서진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면회였는데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멀어지는 뒷모습이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 모습이 서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윤태석 사단장인 형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도 군인이었어요.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로 형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단련된 정의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면회소를 나서며 서진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지훈을 지켜내겠다고.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후드를 다시 올리고 주차장을 향해 걸었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로 그녀의 발자국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자동차에 올라탄 서진은 잠시 핸들을 붙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지훈의 상처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얼굴에 멍, 입술에 상처, 목 옆에 손가락 자국들, 그리고 오태강의 폭력과 모욕. 분명히 뭔가 더 있어.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었어요. 지훈이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태강의 행동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처럼. 시동을 걸며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겠다고. 지훈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야 했어요.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들기며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천천히 기지를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청아기지가 점점 작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분노는 오히려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기지 근처 모텔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벽지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복도 쪽에서는 다른 투숙객들의 발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면회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지훈의 멍든 얼굴, 오태강의 비웃음, 그리고 동생이 당한 모욕적인 대우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진은 베개를 껴안고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윤태석, 형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서진은 한참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에게 전화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사단장이었어요.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움직였다가는 형의 입지만 어려워질 것이었어요. 아니, 증거부터.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것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승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모텔에서 제공한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습니다. 오태강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점이 가장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훈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체념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밤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혹시 오태강이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건 아닐까? 누구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 너머로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서진 씨? 예전에 특전단에 있던 사람 맞죠? 그 목소리는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서진이 문고리에 손을 대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는데. 윤서진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아, 기억 안 나시나? 박노식입니다. 예전에 702특전단에서. 서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노식? 52살의 정비반 원사였어요. 특전사 시절 그와 함께 훈련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체격이 크고 굵은 팔뚝을 가진 신뢰할 만한 선배였죠. 문을 열자 박노식이 서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군 생활의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어요. 두툼한 점퍼를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서진을 바라봤어요. 박 원사님? 그래요, 맞아요.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박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오늘 면회소에서 일어난 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근처 모텔들을 찾아다녔죠. 박노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복도가 좁아서 두 사람이 서 있기에는 비좁았어요. 들어오세요. 서진이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박노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테이블 옆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태강 말이에요. 박노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놈 오래전부터 문제였어요.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역시 그녀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에요. 어떤 문제요? 병사들한테 손을 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약해 보이는 애들한테는 더 심하게 굴고. 박노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신고를 어떻게 해요? 증거도 없고 게다가 그놈이 장교잖아요. 우리 같은 부사관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박노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군대의 계급사회가 얼마나 엄격한지 서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지훈이도. 윤지훈 병사 한 달 전부터 계속 당하고 있어요. 오태강이 그 애를 눈의 가시로 여기거든요. 왜요? 성격이 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반항도 안 하고 말대꾸도 안 하니까 오태강이 더 건드리는 거죠. 서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착하고 순한 동생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니. 다른 병사들은 뭐라고 안 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오태강한테 찍히면 군 생활이 지옥이 되거든요. 박노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어요. 서진이 테이블에 두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결단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럼 증거를 만들죠. 증거요? 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서진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박노식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뭘 하실 거예요? 면회소 CCTV 위치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서진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그녀는 인터넷에 접속했어요. 청와기지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말이에요? 그건 쉽지 않을 텐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죠.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박노식이 감탄하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특전사 출신이네요. 생각이 다르시네. 박원사님, 다른 피해자는 없나요? 지훈이 말고. 있죠. 김상호, 이준혁, 최민수. 적어도 서너 명은 더 있어요. 박노식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병사들하고 연락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들 무서워해서 설득해 주세요. 이대로 두면 계속 당할 거니까. 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청화기지 배치도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면회소 주변의 CCTV 위치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면회소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서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노식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맞네요. 그런데 그 영상을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내일 다시 면회 신청부터 해보죠. 서진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서진 씨, 혹시 윤태석 사단장님이랑 형이에요. 친형. 박노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성이 같은 이유를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사단장님께 직접 말씀드리시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형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대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형의 힘을 빌릴 수도 있겠죠. 박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오태강이 더 이상 병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죠. 서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박노식이 일어서며 모자를 다시 썼습니다. 그럼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다른 병사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고마워요, 박원사님. 혼자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뭐려? 우리가 도와야죠. 같은 군인끼리. 박노식이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오태강이 알면 더 악질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박노식이 나간 후 서진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내일 면회 신청, CCTV 영상 확보 방법, 피해자들과의 접촉. 하나하나 치밀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져 있었어요. 마침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밤 11시 청화기지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초소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검정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기지 내부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은밀한 이동법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박노식이 알려준 정보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보급창고 뒤편에 있는 서버실. 그곳에 면회소 CCTV 녹화 장비가 있다고 했어요. 박노식이 공식 출입증을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서진이 보급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을 피해 건물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경비병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만 다행히 이쪽 방향은 아니었어요. 보급창고에 도착하자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박노식이 말한 서버실이었습니다. 그때 박노식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진 씨, 이쪽이에요. 박노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공식 출입 기록을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요원 입회하에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었어요. 면회소 3번 서버. 여기 맞네.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버실 안에는 여러 대의 녹화 장비가 있었어요. 각각에는 번호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면회소 3번이라고 적힌 장비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녹화 장비 앞에 앉아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면회 시간대의 영상을 찾아야 했어요. 화면에 타임 코드가 나타났고 서진은 해당 시간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오늘 오후의 면회소가 나타났습니다. 자신과 지훈이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오태강이 들어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거야. 이걸로 증거를 만들 수 있어.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USB를 꺼냈습니다. 영상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진행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환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손전등을 든 누군가가 서버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누님, 이 시간에 어딜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 목소리는 오태강이었습니다. 그가 팔짱을 낀 채 느긋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비웃는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특전사 시절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 찾으러 왔어요. 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USB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증거라고요? 여기서 뭔 증거를 찾는다는 거죠? 오태강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오늘 면회소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아, 그 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허가받았습니까? 오태강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보안요원 입회 중입니다. 기록 남겼습니다. 서진이 박노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노식이 공식 출입증을 보여주었어요. 허가요? 서진이 고개를 들어 오태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형한테 받으려고요. 형이라? 오태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이 말하는 형이 누구인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서진이 천천히 일어나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당당함이 온몸에서 풍겨났어요. 청하사단 윤태석 장군님, 내 형이야. 그 순간 오태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윤태석 사단장은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윤태석 사단장이 내 형이라고 했어요. 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입장이 역전되었어요. 오태강이 오히려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오태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미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성의 같은 것도 그렇고 서진의 당당한 태도도 그렇고. 증명요? 지금 당장 형한테 전화 걸까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태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그럼 조용히 하고 계세요. 내가 할 일 끝날 때까지. 서진이 다시 녹화 장비 앞에 앉았습니다. USB 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었어요.
오태강은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기 윤서진 씨. 뭐요? 서진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태강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오늘 일은 그냥 군기 교육이었어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군기 교육이요? 발로 차는 게 군기 교육이에요? 그게 좀 과했을 수도 있지만 과했을 수도가 아니라 폭행이죠.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USB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음이 들렸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쩔 건데요? 서진이 USB를 뽑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오태강을 마주봤어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단장님께 말씀드리시면 안 됩니다. 오태강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왜 안 돼요? 동생이 당한 일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오태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진이 그런 오태강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앞으로 없을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서진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윤서진 씨, 제발이요? 지훈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오태강이 더욱 위축되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서 되는 일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서진이 서버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오태강이 급히 따라오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원하세요? 원하는 거요? 서진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오태강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지훈이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한테도. 다른 병사들이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김상호, 이준혁, 최민수 다 알고 있다고요. 오태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병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니까 현실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알아야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서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태강이 벽에 기대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윤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까. 서진이 USB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태강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형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서진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태강이 뒤에서 부르짖었어요. 윤서진 씨, 다시 한번 기회를. 하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오태강은 서버실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오태강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텔로 돌아가며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서진은 기지 정문 근처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떨렸습니다. 형에게 이런 전화를 걸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멍든 얼굴과 오태강의 폭력이 떠오르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 나야. 서진이. 그래, 무슨 일이야? 윤태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비록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혀 놀라지 않는 듯 했어요. 사단장으로서 언제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지훈이 오늘 면회 중에 맞았어. 중이가 발로 찼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윤태석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몇 초 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치 보내라. 청아기지 면회소야. 거기 그대로 있어.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분노였어요. 20분 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 사이로 회전 날개의 굉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헬기의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헬기가 기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휘날리며 지나갔어요. 회전 날개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사단장이 헬기로 직접 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경비병들이 긴급히 집합하고 있었고 당직 장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윤태석의 모습이 멀리서도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58살의 그는 백발이 섞인 짧은 머리와 깊게 팬 주름, 단단한 턱선이 인상적이었어요. 군복이 늘 정갈했고 눈빛에는 묵직한 권위와 인간미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사단장 차량 행렬이 기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정색 승용차 세대가 일렬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맨 앞차에는 헌병대 장교가 타고 있었고 가운데 차에는 윤태석이, 맨 뒷차에는 참모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차량 행렬을 보자마자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차량들이 면회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저 헌병대 장교가 내려서 주변을 살폈어요. 무표정하지만 상황 판단이 빠른 그는 검정 장갑을 끼고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군 생활이 만든 위엄이 배어 있었어요. 주변 장교들이 모두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서진이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듬직하고 믿음직했던 오빠였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서진을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아. 형? 윤태석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지훈이는 어디 있어? 아마 생활관에 있을 거야. 그 중이는? 오태강이라고 해. 윤태석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헌병대 장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교가 즉시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단장님, 오태강 중이 소환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윤지훈 병사도 데려와. 네, 사단장님. 헌병대 장교가 신속하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곧 부대 곳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단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윤태석이 면회소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 이곳에서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서진이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상처, 오태강의 폭력,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까지. 윤태석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의 주먹이 점점 꽉 쥐어지고 있었어요. 증거는 있어? USB에 CCTV 영상 복사해뒀어. 서진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헌병들에게 이끌려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지훈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오태강이었습니다. 지훈은 급히 나온 듯 군복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얼굴의 멍은 여전히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태강은 서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태석이 지훈을 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동생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 사단장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태석이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멍든 자국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태강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끼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회소 앞의 긴장감은 날씨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윤태석이 천천히 오태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윤태석이 오태강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렸어요. 주변에 있던 장교들과 헌병들이 모두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태강은 사단장의 위압적인 기운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병사들 앞에서 보이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태강이 갑자기 뛰쳐나왔습니다. 사단장에게 먼저 말을 걸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허둥지둥하며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이렇게... 오태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듯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오태강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단장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강렬한 분노가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 윤지훈. 윤태석이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태강이 깜짝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어요. 내 동생이다. 그 한마디에 오태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괴롭혔던 병사가 사단장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너 병사 가르친답시고 발로 찼다지? 윤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시무시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오태강이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군기 확립 차원에서 한 일입니다. 면회 중에도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군기는 인간을 짓밟아 세우는 게 아니다. 윤태석의 단호한 말에 오태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단장의 눈빛에는 수십 년 군 생활을 통해 쌓인 철학과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서진이 앞으로 나와 USB를 내밀었습니다. 면회소 CCTV 복사본입니다. 윤태석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헌병대 장교가 즉시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둘러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면회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고스란히 화면에 나타났어요. 서진과 지훈이 대화하는 평화로운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태강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과 위압적인 태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훈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로 차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가 그게 뭐야? 병사 윤지훈. 화면 속에서 오태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폭언들과 마지막에 발로 차는 장면까지 지훈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현재 서 있는 오태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영상이 끝나자 윤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태강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교육이냐? 윤태석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태강이 입을 벌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단장님, 저는 민간인을 모독하고 부하를 폭행하는 게 군기냐? 윤태석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헬기까지 타고 온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모두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중의를 문책하는 상황이라니. 오태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윤태석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동생에게 가한 폭력과 모욕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경비병들의 발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단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헌병대 장교가 즉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피의자 신병 확보, 증거는 보안실 이관. 네, 사단장님. 헌병대 장교가 다른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2명의 헌병이 오태강에게 다가갔어요. 오태강 중위,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인계합니다. 오태강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망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병사들을 괴롭힐 때마다 말이야. 윤태석의 말에 오태강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서진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태강이 이대로 순순히 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 마지막까지 발악할 것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형이 늦었구나. 아니에요, 형. 누나가 다 해결해줬어요. 지훈이 서진을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도 동생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태강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무서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윤태석이 그런 오태강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으로서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헌병대 장교. 네, 사단장님. 윤지훈 병사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네, 알겠습니다. 헌병대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석은 오태강 같은 인물이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밤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태강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청화기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중위를 구속시킨 사건이 부대 전체에 알려졌기 때문이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병력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부대원들이 집합했어요. 사단장실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특별 감찰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기지 한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마침내 오태강이 처벌받는 것을 봤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박노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서진 씨. 박노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박 원사님. 그놈 일로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나왔소. 박노식이 더욱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서진이 긴장하며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다른 것이요? 병사들 돈 거둔 것도 나왔소. 장비 수리비 명목으로.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폭행만이 아니라 금품까지 갈취했다는 뜻이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이요? 한 달에 병사 한 명당 5만 원씩 몇 달 동안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여 명은 될 것 같소? 그놈이 담당했던 부서 병사들 전부가 피해를 본 셈이죠. 박노식의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오태강의 악행이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어요. 결국 다 썩은 거였네. 그러게 말이오. 폭행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박노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다른 장교들은 몰랐나요?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서진이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오태강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씁쓸했어요. 그래도 이제 끝났잖아요. 맞소. 서진 씨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구원받았어요. 박노식이 고마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서진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것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들이 기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국방부 감찰팀이었어요. 어젯밤 사건 이후 긴급히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감찰팀이 왔네요. 앞으로 한동안 여기 상주할 것 같소?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감시하려는 거겠죠. 박노식이 감찰팀 차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더욱 경직될 것 같았어요. 감찰팀 요원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간인들과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습니다. 오태강은 어젯밤 즉시 구속되어
기지를 떠났습니다. 헌병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 것이었어요. 이제 그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지훈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동생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병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보복을 받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이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의 멍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누나, 지훈아, 괜찮아? 다른 애들이 뭐라고 안 해? 아니야.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 자기들도 피해를 봤었거든. 지훈의 대답에 서진이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병사들이 지훈을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알겠어, 누나. 그런데 형 만나러 가볼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위해 직접 나선 형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서진과 지훈이 함께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지훈이 말했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사단장실 앞에 도착하자 참모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윤태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훈아, 서진아, 와라. 형?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윤태석이 동생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멍은 좀 나아졌나?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지훈아, 너 혹시 다른 고민은 없어? 윤태석이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형,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나 괜찮다고요. 지훈의 말에 서진이 놀랐습니다. 동생이 아직도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윤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참은 거다. 네. 지훈아, 군은 사람을 지키는 곳이지 짓밟는 곳이 아니다. 윤태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군 생활을 통해 쌓인 철학이었어요. 오태강 같은 인간들이 있는 한 다른 병사들도 계속 피해를 볼 거야. 그걸 막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지훈이 형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왜 이렇게 큰일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감찰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서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윤태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구나. 오태강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찾아낼 거야. 다른 문제들이요? 이런 일이 한 명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끝나지 않아.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윤태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태강이 이렇게 오랫동안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해. 그게 진짜 해결책이야. 윤태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감찰팀 요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진이 감탄했습니다. 형은 단순히 동생을 위해 복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태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법회의에 회부될 거야. 폭행, 갈취, 직권남용. 죄목이 한둘이 아니거든. 지훈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보는 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지훈아, 동정할 필요 없어. 자업자득이야. 윤태석이 동생의 마음을 읽고 말했습니다. 군인은 무엇보다 정의로워야 해. 그런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평온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전체가 달라질 거야. 더 좋은 방향으로 말이야. 윤태석의 말에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았어요. 지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형,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 견뎠을 거예요. 뭘? 가족끼리 당연한 일이지. 서진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태강 같은 인물이 감옥에서도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실의 오후 햇살이 세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기지의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장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긴장감은 이제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서진이 지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에서 며칠 전까지 있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이 사라진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 너도 좀 웃어. 서진이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덕분에 부대 난리 났잖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누나나 형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진이 그런 지훈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강인했던 그녀의 눈빛에 단호함이 스며들었어요. 그게 정이면 난 매일 일으킬래. 서진의 말에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이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서진이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지훈이 누나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웃음이었어요. 누나 진짜 무섭다. 누나는 원래 무서워야지. 서진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태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의 정겨운 대화였습니다. 둘 다 닮았어. 고집도 정의감도. 윤태석이 남매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서진이와 지훈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비슷했는지 떠올랐어요. 가족의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젯밤에 헬기 타고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진이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태석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가족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래도 사단장이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하지 않았어요? 위험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게 옳은 일이니까. 윤태석의 대답에서 군인으로서의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계급이나 지위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훈이 두 사람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윤태석이 동생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찰팀이 상주하게 되었고 시스템도 바뀔 예정이었어요. 더 이상 오태강 같은 인물이 설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정말 감찰팀이 계속 있을 거예요? 최소 몇 달은 있을 거야. 철저히 조사하고 시스템을 바꿔놓을 때까지. 다른 부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서진의 질문에 윤태석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중요한 거야. 정군의 경각심을 줄 수 있거든.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배가 좀 고프네. 같이 식사하자. 윤태석이 일어나며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만큼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지훈이도 제대로 된 밥 한번 먹어야지. 서진이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 뻔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사단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지훈이 말했어요. 누나, 이제 서울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직 며칠 더 있을 거야.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그럼 다행이에요. 혼자 있으면 또 무슨 일 생길지 모르겠거든요. 지훈의 말에 서진이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 이제 오태강도 없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걱정 마. 누나가 지켜줄게. 서진의 말에 지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든든한 누나였어요. 기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어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식당에 나타나자 모든 병사들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윤태석이 손을 들어 가볍게 답례했어요. 편하게 하시오. 병사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사단장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태석이 평소처럼 부대 급식을 받아왔어요. 특별한 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형, 이렇게 같이 식사해도 돼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뭐가 안 돼? 가족끼리 밥 먹는 건데. 윤태석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권위적인 사단장이 아니라 따뜻한 형의 면모가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의 군 생활, 서진의 근황, 윤태석의 부대 관리 등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훈아, 저녁하면 뭐 할 거야? 서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나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정의로운 일이라?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거든요. 나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훈의 말에 서진과 윤태석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야.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 네. 저도 누나나 형처럼 되고 싶어요. 지훈의 눈빛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이번 일이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천천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여전히 따스했어요. 기지의 일상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 윤태석이 철학적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묻어나는 말이었어요. 지훈이 두 사람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서진이 동생에게 조언했습니다. 인생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기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까지의 폭풍 같은 나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훈에게도 서진에게도 그리고 부대 전체에게도 말이에요.